안녕하세요. 혹시 사장님은 한 명인데 바로 옆에 가게를 하나 더 내서 운영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?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한데요. 여기서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. 이 두 가게, 과연 하나의 회사일까요? 아니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회사일까요? 에이,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싶으시죠? 근데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. 바로 한국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선, 상시근로자 5인이라는 것 때문이에요. 네, 바로 이 숫자 5가 모든 걸 가르는 마법의 숫자입니다. 직원이 4명일 때랑 5명이 되는 순간 근로자가 받는 법적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. 억울하게 잘렸을 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,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는지,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유급 연차 휴가가 생기는지, 이 모든 게 바로 이 5명이라는 기준에 달려 있거든요. 이러니까 일부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4명까지만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. 자,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실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문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첫 번째 사건 파일,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자, 상황은 이렇습니다. 제주시에 있는 한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요. 직원은 이게 말이 되냐? 부당해고다 라고 항의하죠. 그랬더니 사장님은 뭐라고 했을까요? 어차피 우리 가게는 직원 5명 안 돼서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정말 딱 막히는 아주 전형적인 갈등 상황이죠. 근데 이 직원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. 노동위원회에 이거 부당해고 맞다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.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라? 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. 분명 채용 공고에 나온 회사는 A였는데 실제로 일한 곳은 B였던 거예요. 심지어 월급은 또 다른 C 사업장 계좌에서 들어왔던 거죠. 뭔가 좀 복잡하죠?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관련된 사업장들을 전부 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. 이 인용문이 판결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. 두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다. 인사, 노무, 회계가 사실상 하나로 관리되고 있으니 이건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. 이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서류상으로는 가게가 2개였을지 몰라도 실제 운영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직원 수도 당연히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. 이런 판정이 나온 겁니다.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도대체 노동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? 그냥 감으로 한 걸까요? 아닙니다. 여기에는 대법원이 제시한 아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요. 말하자면 조사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나 도구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죠. 바로 이 3가지 기준입니다.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데요. 첫째, 두 사업이 얼마나 비슷한 일을 하는가, 목적이나 업무 내용, 장소 같은 걸 보는 거죠. 둘째, 인사관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가, 그러니까 채용이나 해고, 근로조건 같은 걸 사실상 한 사람이 결정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, 회계나 자산이 서로 막 섞여서 관리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분리되는지를 봅니다. 이 3가지를 다 따져봐서 실체를 파악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방금 본 제주도 사건이랑 상황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. 이번에는 학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한 학원 강사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를 당합니다.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도 1.5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학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었어요. 어때요? 방금 본 제주도 사례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? 바로 여기가 두 사건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. 제주도 사건은 어땠죠? 채용 공고랑 실제 일하는 곳이 다르고 월급도 엉뚱한 데서 들어오는 등 인사와 회계가 마구 뒤섞여 있었잖아요. 하지만 이 학원 사건은 달랐어요.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각각 따로 했고 각 지점별로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. 강사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는 인사교류도 없었고 세금 신고나 급여 관리도 칼같이 분리해서 운영했죠. 결국 법원은 두 학원은 사장이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장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장이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두 사업장을 하나로 묶을 수 없었던 거예요.
제주 사건과 다르게 이 학원은 서류상 형식과 실제 운영 모두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. 자, 이 두 사건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몇몇 사업장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. 14만 4,500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갠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위장 사업장의 추정치입니다.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,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형식보다 실질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서류상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인지 같은 형식보다는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.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사업주분들이라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나눠놓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근로자분들이라면 내가 일하는 곳이 작아 보여도 혹시 더 큰 조직의 일부는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만약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결국엔 독립된 계약서, 분리된 회계, 별도의 인사관리, 이런 것들이 두 사업장이 별개라는 걸 증명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은 계속해서 서류 너머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. 프랜차이즈나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요즘, 과연 직원 5명이라는 이 단순한 숫자 기준이 여전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? 이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.